예, 어서오세요. 네. 예, 자, 오늘 저녁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이제 장중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시장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죠? 네, 중요한 이제 이슈들도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많이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공개방송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시장 동향도 늘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그 투자자들의 심리를 또 이렇게 심리 동향을 또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느낀 건 뭐냐면 여전히 투자의 심리가 살아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일단 오늘 그 저녁 때는 이제 여기 방송 제목에 써놨는데 이제 가볍게, 아주 가볍게 기법 강의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바닥주 공략법이랑 신고가 종목 공략하는 법의 차이가 뭔지 요거를 좀 얘기해 드리려고 종목들을 좀 몇 개 준비해 왔고, 뭐 K푸드 관련주, 원전 관련주, 그리고 삼성전기 이런 대형주까지 갖고 왔는데 요거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냐면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물론 제 방송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시고 좀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시는 건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를 공략하시려고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패턴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 좀 되시라고 준비를 했으니까 시황 얘기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그 간단하게 시황 얘기 잠깐 해드리고 바로 이제 종목들 이렇게 보는 법, 바닥에서 공략하는 법하고 신고가 공략하는 거하고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어서오세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지수 마감은 코스피는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1% 이상 하락 마감을 했는데,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코스피는 뭐 잘 가고 있고요. 그죠? 대신에 코스닥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신경 쓰지 마라. 그죠? 네.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오늘도 그렇게 신경 쓰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또 너무 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또 걱정하시더라고 또. 자, 이 상태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는 이유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유동성 장세로 이제 증시가 많이 올라갔을 때가 여기에요. 이때가 이제 그때 무슨 동학개미 뭐 주린이들 되게 많을 때 그때였고요. 부동산 관점으로 얘기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전이죠. 주시장이 이제 떨어지기 전이었는데 여기였고, 여기 대비 이제 쭉 설명을 할 건데, 코스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둘 다 고생을 했잖아요, 그죠?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했고, 그거를 또 금리 동결 기간이 길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랬기 때문에 사상 최대 동결을 했거든요. 금리 동결. 고금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그죠? 네. 요즘에 이제 폐업하는 그 가게도 많다라고 하니까, 그죠? 그만큼 이제 실물 경기가 좀 어려워졌던 거. 왜냐면 고금리를 너무 유지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여기, 그죠?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했던 요 지점을 돌파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 끝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을 하는 건데, 코스닥은 다시 코스피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아주 강력한 저항대를 뚫고 가는 거예요. 이제 고생 끝, 상승 시작, 그죠? 그런데 코스닥은 코스피가 가고 코스닥이 하는 건데, 코스닥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주 그냥 심플하게, 그죠? 선을 그어보면 고점 대비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이게 원래 잘 안 맞아 떨어지는데 코스닥은 이게 원래 잘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좀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네. 대략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아직 이게 조정이거든요. 이 조정에서 벗어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딸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근데 코스피는 아까 보시면 어때요? 뚫고 올라가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코스피는 여기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 저항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이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이 저항선을 뚫어주는 무언가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코스피는 있잖아요. 최근에 SK하이닉스 많이 갔죠. 반도체. 자, 그냥 입으로만 얘기해 볼게요.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한미반도체, 기타 등등등이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앞전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도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은행주,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많이 갔죠? 차트는 일일이 안 띄울게요. 그 다음에 전력설비,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기타 등등등 쭉 갔죠. 그 다음에 음식료 뭐 갔어요? 삼양식품, 농심 뭐 다 갔잖아요. 대상 그 대기업들도 올라갔잖아요. 또 뭐 있어요? 많아요. 최근에 증권주, 보험주, 현대자동차 중에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그죠? 기계 쪽에도 갔잖아요. 기계. 네? 기계도 많이 갔고. 주도주가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종을 대표하는 주도주들이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2차전지 쪽은 이제 거기는 작년에 많이 빼먹었으니까 거기 고생 좀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최근 3일 동안 뭐가 또 많이 갔죠? 건설주. 전체적으로는 이제 바닥이죠. 저 밑에 있지만 어쨌든 3일 동안 올라왔잖아요. HDC, 현대산업개발, 그 다음에 GS건설, 엊그제는 대우건설, 현대사 그런 것들 건설주들만 올라오죠. 돌아가서 한다니까요. 해운주들도 지금은 좀 눌러놨는데 해운주는 뭐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진 않지만 아무튼 그쪽도 들었다 놨대. 네. 그다음에 방산주, LIG 넥스원, 현대로템 날라다녀요 지금. 그 회사도 규모 크거든요. 이제 커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 쪽은 주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를 먼저 뚫고 올라간 거고. 자, 그럼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주도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만을 가지시면 안 돼. 아, 코스닥이 왜 안 가요? 힘들어 죽겠어요. 뭘 힘들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연초에 1, 2월달, 2, 3월달, 3, 4월달 그때 미국에서 맨날 뭐라 했냐면 금리를 내려줄까 말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약 올렸거든요. 그때에 비한 그때는 눈만 뜨면 하락했어. 눈만 뜨면 맨날 그냥 금리를 올려 이날 해줘 말어 막 이러면서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안 떨어지는 것만 해도 어딘데 이게. 응? 경제지표 조금만 좋게 나오면 폭락하고 막. 응? 맨날 망한다고. 지금은 망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올려주잖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지금 주도주가 없다. 뭐 코스닥 주도주 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모르는 게 있는지.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얘기예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없잖아요. 옛날에는 코스닥에서 주도주가 나오면 대표적인 게 바이오, 그 다음에 IT, 그죠? 아니면은 뭐 작년에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 그래서 올라간 거니까. 아니면 옛날에 뭐 게임주 잘 갈 때가 있어요. 게임주. 또 IT라고 해야 되겠죠? 없잖아요. 없어요. 없다니까 지금.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오긴 하는데 주도주가 없죠. 예전에 이제 셀트리온이 원래는 코스닥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정도에 되는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잖아요. 코로나 때는 이제 뭐가 많이 갔어요? 진단키트 위주로 하는 바이오주들이 꽤 많이 갔죠. 근데 지금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여기를 못 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에다가 아, 얘 못 가죠? 얘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저항선을 아무튼 돌파를 못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주도주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럼 주도주가 영원히 안 나오나요? 나오죠. 제가 어제 밤에도 얘기 많이 해드렸고 오늘 낮에 공개방송할 때도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을 하게 되면 전 대통령이죠. 재선을 하게 되면 중소형주가 많이 가요.
미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선호해요. 왜? 왜겠어요? 올려주니까. 올려주니까.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서로 주거니 받거니 정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뭐 8년 주기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4년 주기로 좀 짧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 제가 오늘 오전인가요? 네. 공개방송할 때 얘기 드렸지만 트럼프가 2016년에 대통령 했을 때 4년 동안 중소형주 많이 갔어요. 응? 많이 갔다. 그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믿으셔야 되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럼 언제 얘네들은 주도주가 나오나요? 코스피 쪽에서 코스피 쪽 주도주가 이제 한계 상황이 왔을 때, 즉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 쉬어야 될 때, 그때 코스닥에서 코스피에 있던 돈이 코스닥으로 좀 와요. 다 오는 건 아니고 일부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쪽에서 주도주를 만들어서 확 올려요. 그러니까 코스피 주도주가 예를 들어서 느낌으로, 자, 코스피 주도주가 이렇게 가거든요. 무거우니까 다 대용주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코스닥 주도주는 이러고 있어요. 이러다가 마지막에 여기쯤에서 깔짝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코스피 주도주가 거의 고점을 찍을 때쯤 살짝 들다가 여기서 탁 꺾이면서 이렇게 할 때 있죠. 그때 같이 떨어져요. 같이 탁 떨어졌다가 순간 여기서 확 들어요. 확 들어. 여러분들이 대형주보다는 요즘에 중소형주를 많이 하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시원하게 빨리 가니까. 네. 그러니까 압축했다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주도주라는 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거든요. 어떤 날은 전기전자가 가고 어떤 날은 조선주가 가고 어떤 날은 금융 그죠? 이런 게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내에도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있고 코스닥에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패션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시려고 한다면 종목을 이렇게 패션에 맞는 아이템을 잘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얘기 드렸지만 2차전지하고 AI 반도체 이거는 지금 2차전지 완전히 그냥 구덩이 파놨는데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고점을 미국에서 고점 찍고 있고 고점을 막 향해 달리고 있는 이미 고점이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AI 반도체 쪽을 잘못 건드리시면은 고생하셔야 되죠.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종목들을 쭉 얘기하려고 갖고 왔는데 신고가인지 고점을 찍은 것인지 바닥인지 아니면 바닥에 아직 안 찍은 건지 이제 그런 차트들을 쭉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김동노님 말씀은 틀렸습니다. 죄송한데 코스피 지수 올라간다고 코스피 종목이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승 초반이기 때문에 먼저 가는 게 있어요. 그게 주도주라니. 주도주가 뭐예요? 먼저 가는 거잖아요. 다 가질 않아요 처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초반에 다 털려요. 아니 코스피 가는데 내 거 왜 안 올라가요? 당연히 안 올라가죠. 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면 코스닥 종목이 다 떨어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코스피가 간다고 내 종목에 다 가야 되냐? 저는 주식하면서 그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그 지수 얘기를 요즘에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선만 거드리고 돌파했다. 그냥 그것만 체크해 드리는 거죠. 네. 지수는 그러니까 그 동향만 파악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코스닥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죠? 코스닥 지수가 왜 떨어졌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도 안 하잖아요. 주도주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다. 네. 신경을 쓰지 마셔라, 그죠?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저기 뭐예요? 트럼프 수혜주들이 이제 많이 움직였고요. 트럼프 수혜주. 어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종목 얘기를 바로 넘어갈까요? 종목 얘기 겸 기법 얘기인데, 기법? 저녁 방송 때는 기법 강의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법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걸 내가 이해를 하면 수익 내는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트렌드에 맞는 걸 얘기를 해드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회원들 공부시켜 드리려고 기법 강의를 자주 해요. 하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는 거 위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도움이 되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눌림목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급등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럼 눌림목 강의를 해야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무슨 낙폭과대 기법 강의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도메인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럼 봅시다. 뭐냐면 신고가 매매 기법이랑 바닥 매매 기법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위치의 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닥은 여기서 공략하는 거죠. CJ10%로 따지면 여기에서. 실제 우리 방에서 들고 있다가 여기서 다 팔았다니까요. 그죠? 올라올 때 여기서 싹 팔았어요. 근데 보시면 요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들었다 놨다는 걸 보고 아 바닥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샀다 라고 치자고요. 올라올 때 팔았어요. 그러면 잘 빠진 거지. 여기서 공략한 건 뭐예요? 바닥 매매 기법이죠.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죠? 네. 신고가 매매 기법은 뭐냐면 차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차트를 제가 손을 그려드릴게요. 바닥 매매 기법은 주가가 앞에서 많이 갔었겠죠. 그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바닥을 잡겠죠. 이렇게 가다가 거래 당연히 없을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들었다 놓는 거예요. 들었다 놓을 때 거래량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할 때가 있어요. 바닥에서 나오는 눌림목이죠. 아까 CJ10도 보셨지만 여기서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이 만약에 세게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 10중 8구 여기에서 바닥 눌림목이 있어요. 바닥 눌림목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맨 앞에를 보면은 바닥 눌림목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 눌림목처럼 보이는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 중에도 이제 초보들이 있거든요. 초보들이 있는데 저도 초보 때 그랬어요. 전문가 초보 때. 나 이러면 다 가는 줄 알았어. 전문가 초보 때라기보다는 주식 초보 때, 혼자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 조만간 다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더라고요. 근데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앞에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이해하셨죠? 차트만 보고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급등하는 건 아닌데 급등한 종목에 반드시 저게 있더라.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나중에 차트 보실 일 있으면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제 말이 거의 맞을 거예요. 자, 아니면 이게 바닥 눌림목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신고가 눌림목은 뭐냐면,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겠죠. 이것도 역시. 근데 이 정도에 있다가 그러니까 조정을 세게 안 받은 거야. 아까 걔는 조정을 세게 받아서 저 밑에까지 다 내려온 거고, 조정을 적당히 받고 악고점이 여기잖아요. 전고점이 여기를 둘 중에 하나인데 돌파해 놓고 쉬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 설명 많이 해드렸죠. 신고가 눌림목은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경우예요. 요 선 밑에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고 있다가 탁 쏘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 하나인데 첫 번째 경우가 많아요. 지금 두 번째 이런 경우는 드물고 첫 번째 스타일이 많이 나옵니다. 코스피 지수처럼 생긴 거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이런 강의를 해드리면은 들으실 때는 기가 막혀요. 야, 내가 오늘 정말 좋은 거 배웠네. 내일 당장 써먹어야지. 근데 내일 아침에 딱 주식시장 9시 딱 시작해서 딱 쳐다보면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아니 되게 좋은 거를 배워왔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예전에 회원들한테 기법 강의를 많이 할 때가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해드리면 회원들이 바로 그걸 가서 해요. 바로 매매를 해. 뭘 가르쳐 드리면 무서워 죽겠어. 뭘 가르쳐 드리면 참고해서 이제 천천히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서 그냥 바로 가서 써먹는 거예요. 와서 막 그래. 아니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봤더니 엉뚱한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신고가 매매 기법으로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닌데
그걸 한다든지 바닥이 아닌데 바닥 눌림목 기법을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잘못 본 거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차트 저기 종목을 한 지금 8개에서 10개 정도 준비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신고가 매매 기법은 그러니까 신고가 나기 전에 충분히 조정을 받은 주식이어야지 되는 거죠. 조정을 많이 받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매집을 했다는 소리예요. 누군가가. 맞잖아요? 조정이나 매집. 바닥도 똑같아요. 바닥에서 이제 쉬고 있다가 살짝 들었다 놨죠. 그죠? 여기서 누군가가 매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는 상태에서 상승을 시작하는 걸 사야지. 그래야지 오랜 기다림 없이 수익이 빨리 날 수 있는 게 눌림목 매집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세력이 팔아먹고 나가고 있는데 그걸 사는 경우들이 많고요. 바닥에서 여기도 이제 세력이 바닥이 아니거나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잠깐 반등 나온 건데 착각해가지고 사서 끌려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CJC푸드부터 다시 보죠. CJC푸드는 자 보세요. 이거를 이제 신고가 매매 기법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여기 상한가 비스무리한 거 하나 있죠. 여기에 차트를 고점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보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앞고점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있죠. 여기 일부러 두껍게 할게요. 여기가 뭐예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고점이 여기에요. 근데 보니까 K푸드 열풍 K푸드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만 급등을 했는데 저항이죠. 빨간색 선이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려왔다가 세상에나 엄청난 거래가 또 터지면서 여기 돌파한 거예요. 신고가 눌림목의 매수 맥점이 뭐라고요? 신고가가 났을 때 나거나 누르잖아요. 여기서 산다고 이거를. 원래 신고가 눌림목의 매매 기법이 이거예요. 신고가 돌파 후에 잠깐 내려올 때 그때 딱 잡는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즐겁게 수익 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신고가 눌림목이 아니에요. 차트상으로 보면 신고가 눌림목 같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좋은 걸 가르쳐 드렸는데 이상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신고가 눌림목 같잖아. 아니, 거래 터져서 급등하고 쭉 눌러줄 때 거래 없고 지그시 눌러주고 얼마나 좋아요. 또 갈 것 같죠? 근데 아니라니까? 왜? 거래 터진 걸 보세요. 거래가 여기서 이만큼 터졌거든요. 이만큼 터졌다고. 그리고 여기에 고점이 코로나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집에서 갇혀가지고 집밥 먹고 있을 때 CJC푸드가 많이 갔겠죠. 집밥 수혜주로. 그때 고점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신고가 눌림목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세요?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 이걸 왜 사냐고. 팔아야지. 눌러주면 도망가야죠. 내가 실수했구나 이러면서. 싸게 사서 들고 있던 사람도 여기까지 정고점까지 왔는데 대량거래 터지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떨어진다? 그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산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테마주건 대형주건 뭐건 간에 정말 주식을 잘하고 싶으시면 차트를 좀 크게 보세요. 이렇게 이만큼이 몇 년치예요? 7년치에 7년치.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차트 보지 말라고. 저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다 있거든요. 나 그걸로 차트 안 봐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잠깐 일을 보고 있는데 회원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정회원들이. 그러면 휴대폰이나 태블릿 PC가 들고 있어도 그걸로 차트 안 봅니다. 꼭 들어가서 사무실 앉아서 PC 딱 켜놓고 봐요. 제 모니터가 몇 인치냐? 40인치인데 물론 그걸 거기다 차트를 다 띄워놓진 않지만 아무튼 크게 봐요. 스마트폰으로 보시니까 안 보인다니까. 대량 거래예요. 아니요 선생님, 여기 대량 거래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이거 코로나 터져가지고 막 그때 난리 났을 때라니까. 그때 딱 한 번 터진 거예요. 이거 어지간하면 이 정도 나오면은 고점이라니까. 나왔잖아요. 여기서 여기 고점이기도 하고.
여기 그리고 저점 대비 얼마 올라왔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3배 좀 안 돼요. 2배 이상? 아우, 이 정도면 된 거지. 근데 여기서 신고가 눌림목이다 그러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친구가 그냥 녹아내리잖아요. 녹아내리. 이게 여기서 지지가 나오기는커녕 여기를 하락 돌파했다가 거래가 실려서 반등이 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못하고 다시 떨어져. 이거 뭐예요? 지지선이 아니고 저항선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날 급등할 때 라이브 회원들 방송을 낮에 할 때 그때 그랬어요. 만약에 저는 전문가라 주식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사서 물렸다. 여기까지 반등 나왔을 때 약간 손실이긴 하겠지만 나 같은 거 손절한다 그랬어요. 이게 웬 거냐? 감사합니다. 손절하고 나간다 그랬어요. 왜? 반등 세게 못 나오면 끌려 내려가거든요. 근데 끌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가 눌림목이 아니에요. 단기 여기서 이제 K푸드 뭐 어쩌고저쩌고 뉴스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여기서 세력이 샀겠어요? 개인들이 사지? 그러니까 악성 매물대라고요. 그러니까. 뉴스 보고 들어온 개미들이 가장 무서운 개미들이에요. 뉴스 보고 들어온 개미들.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저도 그 스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민족성이 종교성이 되게 강하대요. 믿습니까? 다 믿는. 한번 빠지면은 종교생활 엄청나게 잘해요. 우리나라 불교 그 믿으시는 분들 가서 108개가 뭐예요? 막 3,000대 막 절하는 거 보세요. 소원을 비시는데 자식 잘 되라고 그냥 예? 그렇게 열심히 하는 민족이 없대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전 세계가 제일 많죠.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 기독교에서 새벽기도 한 새벽 4시, 5시 하시지 않나요? 그렇게 새벽기도를 하는 기독교가 없대요. 우리나라가 그 대단하다는 거예요. 네? 주식도 그렇게 한다니까. 한번 빠지면 나오질 않아. 2차전지 작년에 물린 사람도 아직도 안 나와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잖아요. 2차전지가 앞으로 많이 가실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내가 보기엔 광신도 같습니다. 진짜. 응? 앞으로 많이 간대잖아요. 자기들끼리. 누가? 자기들끼리. 응? 이것도 똑같아요. 뉴스 나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CJC푸드가 가장 먼저 얘기한 종목이라서 좀 길게 설명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빨리 얘기할게요. 마니커 FNG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이세요? 오늘 심하게 떨어졌죠, 그죠? 마이너스 7%? 무슨 다리 부러진 것처럼, 그죠? 뭐예요? K푸드. 이게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어제가 복날이었죠? 초복, 그죠? 네. 초복 때 급등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투매 나온 거예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마니커 FNG가 오늘 뜬금없이 마이너스 7% 하락했는데 왜 그랬냐? 투자 심리가 뭐가 안 좋았겠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수가 오늘 급락한 거 없잖아요. 코스닥이 좀 빠진 거는 저기고 코스피 올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투매 나온 데가 없고. 근데 마니커 FNG 혼자 왜 이랬냐 이거예요. 왜 더워 죽겠는데 무슨 조르독감이 돌았겠어요? 아니잖아요. 어? 이게 뭐냐면 투매가 투매를 부른 건데 거래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이게 뭐냐, 어제가 이제 7월 15일 초복이었죠. 어제 맞죠, 그죠? 초복 때 급등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누군가 손절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보고 주가가 자꾸 흘러내리니까 같이 던진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7%씩 급락 나올 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이거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복 때 닭고기 관련주가 복날 때, 그죠? 안 올라간 지 한참 됐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응? 이런 식으로 투매할 필요가 없는 건데 말이죠. 네. 이런 거라니까. 근데 보세요. 이거는 눌림목일까요? 바닥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신고가 눌림목은 아니잖아, 그죠? 여기 돌파 안 했으니까. 바닥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 바닥 눌림목은 얘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보시면, 자,
자, 들었다 놨다 했죠? 여기도 들었다 놨다 했죠? 그러면 둘 다 눌림목 같은데 거래량 비교해 보시면 정말 바닥에서 올라온 거는 얘란 말이에요. 여기가 박스권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거래가 살짝 들어와서 들었다 놓은 거예요. 얘가 바닥 눌림목이에요. 근데 얘는 거래 보세요.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뽑았죠? 여기서 뭐 나왔어요? K푸드. 이거 닭고기 뭐 삼계탕 뭐 수출 막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막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상한가가 나와서 뭐 대단히 급등 안 했어요. 후발주자였으니까. 어쨌든 시세 분출을 한 거예요. 시세 분출했다를 좀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세력이 해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이 해먹었다. 누군가가 들어와서 급등시켜서 수익 내고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 매매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하는 거예요. 저희 방에서 샘표 이거 있잖아요. 우리 그때 여기서 사놓고 이날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냥 잽싸게 팔아버리죠.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왜 그랬겠어요? 똑같아요.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 할 때 이게 바닥 눌림목이라 꿈틀꿈틀. 근데 이제 샘표는 선발주자가 아니라 후발주자였는데 후발주자가 이날 장중에 몇 퍼센트? 23%까지 급등하니까 상한가고 뭐고 욕심 안 내고 때려버리자는 거예요. 왜 때렸다고? 후발주자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올려서 시세 분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상한가 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상한가 가면 그게 이상한 거지. 여기 대본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눌림목이 아니에요? 눌림목이 아니에요. 세력이 먹고 나서 나간 거거든요. 그럼 눌림목이 아니지 지금. 그냥 조정인 거죠. 개미들만 남아서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성강밴드. 이건 이제 오늘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많이 올라왔는데 뭐 자사주 200억인가? 뭐 자사주 매입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덩달아 올라왔던데 이건 뭐예요? 바닥에서 이제 바닥 눌림목이 여기가.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나 갈란다 그러면서 바닥이죠? 바닥 끝 여기 박스권 바닥이죠? 끄트머리에서 거래가 많이 보이죠? 그리고 오늘 뽑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 이제 바닥에서 탈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우리 왜 반지하에서 살다가 이렇게 반지하지 뭐. 원래는 지상 1층쯤에 살았었는데 여기 지상 1층. 근데 이제 살짝 내려온 거예요 이제. 조정받는다고. 반지하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이제. 지상 1층으로 이제 올라오려고 이제. 거래 많이 들어왔죠, 그죠?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바로 안 올라오고 살짝 떨어진다? 여기서 이제 매수 맥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눌렀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죠. 해서도 괜찮아요. 이게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거 같죠? 아니, 조선 기자재잖아요. 조선 기자재. 조선 기자재 관련주도 되고 이거 원전 기자재도 되거든요. 원전 쪽도. 네. 둘 다 지금 괜찮잖아요. 그죠? 한전산업. 이거는 신고가 눌림목일까요? 한전산업. 이거 신고가 눌림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보셔라. 여기를 지금 돌파하고 나서 이게 앞고점이잖아요. 직전 고점이죠. 돌파하고 나서 위에서 딱 누르고 있으니까 당신이 얘기했던 신고가 눌림목 아니냐. 여기는 즉 매수 맥점이다. 오늘 마이너스 8% 급락할 때 사서 행복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거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낮에 얘기했던 종목이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정고점이거든요. 돌파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회사 좋은 거 나도 알아요. 응? 근데 돌파 못하면 어떡할 거야. 최근에 단기적으로 2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원전 관련주가 한전산업만 없으면 한전산업밖에 없다. 그럼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이거는 신고가 매매기법으로 공략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형엠텍. 네, 여러분들한테 지금 번호 좀 한번 찍어 이해했냐고 번호 한번 찍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하도 요즘 뭐 번호를 안 찍으니까 네, 포기했어. 포기. 삼형엠텍은 좋아 보이세요? 나빠 보이세요? 이거 좋아 보이세요? 나빠 보이세요? 좋아 보여야죠. 이게 뭐예요? 신고가 눌림목이지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더 할 수 있어요. 신고가인데 그냥 신고가는 아니고 52주 신고가지. 2022년, 23년, 24년 3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해서 지금 살짝 가는 건데 거래도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52주 신고가 눌림. 근데 크게 놓고 보면은 바닥 눌림. 뭐 이렇게 부르건 저렇게 부르건. 그죠? 네. 좋죠? 옛날에 우리 방에서 이거 많이 했던 거예요. 원전 테마주. 지금은 없고. 예뻐 죽겠어요. 이런 거 보면. 나 간다? 이러고 있는 거죠. 보성 파워텍은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3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얘기할게. 이거는 보성 파워텍. 원전 테마주인데?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바닥 눌림목으로 보여요. 아니 얘도 여기 2,700원에서 4,600원이면은 꽤 많이 급등했던 건데 시세 분출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시세 분출한 거 맞아.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조정을 받고 양봉 나왔는데 또 떨어지고 막 그랬죠? 근데 크게 놓고 보면은 뭐냐면 원래 보성 파워텍이 원전 대장주였어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뭐 날라다녔어요 그때. 옛날 여기는 이제 대선주였고 여기 원전 날라다녔거든요. 유명한 종목 중 하나예요. 네. 근데 뭐 했어요? 3년 동안 굉장히 이제 힘든 조정을 받고 방향을 틀은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이평선이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대량 거래 터지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방향을 틀었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하방으로 떨어지던 주식이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우상향. 그럼 뭐예요? 우상향으로 틀었으니까 들었다 놓겠죠? 이 자체가 눌린 거구나. 오늘 좀 심하게 털었죠, 그죠? 네. 난 이거 좋게 봐요. 좋게 봐요.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은. 서정 기전. 자, 요거 이제부터 숙제. 원래 오늘 다 설명하려고 다 준비해왔는데 시간 없으니까 숙제.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생각해 보시고 내일 저녁 방송 때 들어오세요. 바이넥스.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 붕 떠서 가다가 제가 그랬죠. 다시 내려올 수 있다고. 오늘 살짝 꺾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바이넥스. 그리고 삼성전기. 숙제 4개 내드릴 거예요. 4개. 이건 어떻게 보실래요? 오늘 7% 급등했죠, 그죠? 이게 신고가 눌림목인지 바닥 눌림목인지, 그 다음에 화승 RNA 요거 최근에 상한가나 나오고 돌리다 오늘 들었다 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실 건지. 이 4개는 원래 오늘 다 해드리려고 준비했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까 CJ19도 설명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4개 종목 설명 못하겠어요. 이건 내일 이어서 해드릴게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해드린 거는 뭐냐면 종목들이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여기도 뭐 코스피 지수 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코스피 종목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경험을 좀 더 많이 해보시면 알아요. 아니요, 안 가요. 코스피가 가는데 내가 내 종목이 바로 간다? 그러면은 뭘 갖고 계신 거냐면 주도주를 갖고 계신 거예요. 주도주. 근데 주도주가 당연히 없죠. 왜 없을까요? 실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도주가,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는 대형주잖아요. 근데 요즘에 대형주 하는 개미들 별로 없어요. 저희 방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 수익 나는 분들이 있겠죠. 삼성전자 우리 방 보유 종목이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 보세요. 아직 물량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올라갈 때 이게 역할을 해줬거든요. 수익 나는 게 있다고. 주도주를 들고 있으면은 코스피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고, 코스닥 주도주를 들고 있으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겠죠.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개미들은 대형주 잘 안 해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 자기는 수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감히 나는 수익이 안 나? 아니, 거기서 조금만 기다리시는데 순서가 원래 대장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가니까 그 다음에 내게 왔다. 근데 이제 물론 대형주보다 더 빨리 갈 때도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6월 달에 갑자기 탄생한 뭐 동해석유 가스전 테마주다. 아니면 이제 뭐예요? 뭐 트럼프 수혜주가 됐는데 트럼프가 주말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 피격당해가지고 갑자기 날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나 머니트리 이런 거 들고 있었는데
어머나 좋은 거예요. 왜? 돌바로제가 나왔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수랑 똑같이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분들하고는 함께 안 하시는 게 맞죠. 왜? 주변에 보면 주식 고수들 많잖아요. 주변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 중에 주식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하수예요. 고수는 말이 별로 없어. 저처럼 직업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지만 직업도 아닌데 얘기를 많이 한다? 하수예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해로워. 해롭다니까. 코로나보다 그 사람들이 더 해로워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위험한 사람들이라. 아무튼 내일 또 추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도 열심히 그죠? 네. 매집하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주식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게 금방 올라올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두루두루 겪으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 바닥에 공짜 없습니다. 마음고생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마음이 흔들릴 때 또 힘도 잡아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네. 이번에 어제하고 오늘 공개방송 이틀 동안 하는데 저희 방은 1년 이상 되는 회원들이 많아요. 한 번에 결제할 때 라이브 한 달에 92만원이거든요. 비싸죠, 그죠? 회비가 90만원대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전문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공개방송할 때 라이브 1년, 1년 6개월 이렇게 연장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1년 6개월짜리 한 달 1년 6개월짜리 회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300만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길게 결제하실까요? 앞에서 돈도 벌어보셨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걸 믿으니까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힘든 장에도 전문가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우리 회원들 돈 많이 버실 거고. 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저를 너무 이렇게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방이건 뭐 유료 회원 가입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면 도움들 많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네, 내일 여기 아까 숙제 4개를 내드렸는데 내일 꼭 해드릴게요. 내일 꼭 들어오시고 그리고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잠시만요. 뭐 하시지? 트럼프 관련주하고요. 오늘 이제 그거 말고 또 올라간 테마주가 또 있는데 그거 얘기하신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저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낮에 공개방송 때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 저녁 방송 때 다른 걸 갖고 온 거예요. 다른 주제를 갖고 와서 가르쳐 드린 거니까 오늘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김 실장님 방송을 꼭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비가 많이 오네요. 아무튼 비 주의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